카메라 출동 이상훈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3월 8일 화요일 밤 23시 29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 기간 30분 전입니다. 이제 30분 후면 3월 9일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은 3월 9일 0시부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방송의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김경재 후보와 함께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박근혜 대통령 사저, 그러니까 이삿짐차들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 사저, 그 다음에 이제 두류공원, 그 다음에 이제 대구백화점 앞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정치부 기자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카메라 출동 기자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자가 특히 이제 우리 선배나 제 동료 기자 중에 정치인과 친한 사람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정치인과 친하다는 것 그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전 지금까지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김경재 후보를 도와서 선거 유세를 같이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것은 목사님 덕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공식선거 유세 기간 동안 제가 김경재 후보를 많이 도와드리고 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점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는 김경재 후보와 같이 지내면서 김경재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라고 그러면 좀 건방지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이 좀 용감하고 정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탄핵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불법 탄핵의 역할을 했던 윤석열에게 처음부터 우리 우파 지도자들이 사과를 요구했다면 지금쯤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점도 있고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지식인들이, 배운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교수님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대선 결과 상관없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인들이 바뀌어야 하고, 그 성직자가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기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반성해야 합니다.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김경주 후보 그 개인의 관계되는 글쎄요 평가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듯이 저는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경주 후보가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된 그 과정에 제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니까 그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제 이상 그리고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김 후보를 뒤에서 막 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저 나름대로의 미안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하는 동안에 제가 가능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고 또 제 성격이 일을 보고 그냥 뒤에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이번 선거 유세에서 상당 부분 제가 PD 녹화 여럿을 그러니까 프로듀싱도 했습니다. 주제 넘게 무대에 겁모르고 올라갔다가 소리 한 2번 지르고 목이 다쳐서 상당히 고생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접한 첫 번째 정치인이 김경재 후보입니다. 김경재 후보에 대한 일화를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선거 자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그 목사님을 비롯한 그 측근에 계신 분들이 돈도 없는데 아마 저 사람 등록 못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제가 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결국 제가 김경주 후보의 집을 팔도록 말하자면 제가 꼬드겼습니다. 선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재 후보가 선뜻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김경재 후보의 집을 절반을 이제 담보로 제공하고 펀드를 받는 방법. 물론 이건 제가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중년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30년 전에 이분이 경찰관이었다는 겁니다. 종로 네거리에서 이제 막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경주 후보가 그때 종로에 있는 그 예식장에서 아마 주례를 봐줬다고 합니다. 주례를 봐주고서 주례를 봐주면 되게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수고비를 넣어주잖아요.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나오시다가 길거리에 교통경찰이 수고를 하니까 부르더니 그 봉투째 그냥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사거리에서 그 교통 정리를 하던 그
경찰관들이 피식을 했다는 겁니다. 30년 전에. 근데 왜 그분이 전화를 했는가? 이 김경재 후보님 펀드를 한다는 걸 알고 내가 그 빚을 갚아야지라고 해서 갚았습니다. 펀드를 그분이 펀딩갑을 해주신 겁니다. 30년 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봉투에 대한 보답을 한 거죠. 그 돈에 저는 이렇게 돈에 욕심이 없는 분도 좀 처음 접해봅니다. 솔직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하면 이해도가 굉장히 빠른,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가 잘 돼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내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김경재 후보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배웠고, 선거 제도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게 많은 부분을 거의 제 의사대로 할 수 있도록 김경재 후보께서는 저에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면 전부 제가 이렇게 막 그냥 경험은 없지만 선거운동에 제가 막 프로듀싱 하는 대로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일단 많은 거를 배웠고, 훌륭한 정치인을 만나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대단히 저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많은 이 김경재 후보에 대한 충고의 말씀도 보내주셨고요. 저를 통해서 후원도 해주신 분이 있으시고, 하여튼 저를 통해서 많이 김경재 후보에게 뜻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플랜카드도 이렇게 걸어주신 분이 있고 많습니다. 그런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그리고 김경재 후보님에게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어렴풋이 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더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김경재 후보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오늘 대구에서 끝나고 서울역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저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표현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때 참
그동안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서울역에서. 그리고 나 저 내일 그냥 전화 드릴게요로 헤어졌습니다.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런 걸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것에 좀 서투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수고비를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집이 없어서, 아니 선거비가 없어서 집을 팔아서 선거를 치르는 양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수고비를 보냈어요. 제가 집을 팔아 이제 빚잔치만 남았습니다. 여의도 집.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비싼 가격에 전세를 주던 팔던 빚잔치만 남았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저에게 수고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투표 잘하시고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